소리뉴스는 융자의 정석, 이진명이 이끄는 트리니티는 진솔하고 명확합니다. 28년을 한결같이 융자는 이진명에게 맡기세요. 각종 반찬, 도시락, 잔치 음식으로 30년을 지켜온 한국의 맛, 나눔 잔치집 404-543-9113 오늘 식탁이 파티가 됩니다. 알파레타에 위치한 이탈리안 퓨전 패밀리 레스토랑 루치스.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 정조준하는 교통사고 전문 정준법률사무소.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월 15일 목요일 뉴스웨브 투5 소리뉴스입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가 14일 조지아 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연례 입법 조찬 행사 에그센 이슈에서 2026년 주의회 회기를 앞두고 주요 입법 예산 우선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캠프 주지사는 이날 기조연설에서 생활비 부담 완화, 교통 에너지 인프라 확충, 교육 및 인력 양성 분야에 대한 역사적 투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캠프 주지사는 조지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아이들과 손주 세대가 더 나은 미래를 누릴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주정부는 먼저 생활비 부담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감세, 재산세 감면, 세금 환급, 유류세 면제 등을 지속 추진합니다. 캠프 주지사는 지금까지 총 97억 달러 이상을 주민들에게 환원했다며 2026년 회기에서도 가계 부담을 낮추는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통 인프라 분야에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됩니다. 주정부는 헨리 카운티 I-75 구간 확장 사업에 18억 달러를 투입해 남북행 고속차로를 신설하고 에센스와 귀넷을 잇는 조지아 316번 도로 개선 사업에 2억 달러를 추가 배정합니다. 또한 지방도로 개선을 위한 LMIG 프로그램에 2억 5천만 달러를 추가 투입하고 농촌지역 교량 보수에 1억 달러를 배정할 계획입니다. 또 에너지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천연가스 인프라 개선 기금에 3,500만 달러를 투입해 농촌지역 에너지 공급 안정과 경제 개발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교육 인력 양성 분야에서는 교육 인력 전략법을 추진하고 대학과 기술대 간 학점 연계 확대, 간호, 교사 양성, 사이버 보안, 회계 분야 인력 양성 강화, 학생과 구직자, 기업을 연결하는 커리어 내비게이터 앱을 도입합니다. 이와 함께 애틀란타 등 도시 지역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5천만 달러 규모의 노숙자 대응 보조금도 신설합니다. 캠프 주지사는 조지아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의 삶의 질을 높여왔다며 앞으로도 조지아를 최고의 기회와 비즈니스 환경을 갖춘 주로 지켜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최대 이동통신사 버라이즌이 14일 정오부터 전국적인 대규모 통신 장애를 겪으며 약 20만 명의 이용자가 서비스 중단을 신고했습니다. 인터넷 장애 추적 사이트인 다운 디텍터에 따르면 장애 신고는 이날 정오 무렵부터 급증했으며 하루 동안 약 20만 건에 달하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 내용의 절반 이상은 휴대전화 신고 끊김 문제였으며 나머지는 와이파이 및 광대역 인터넷 장애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AT&T와 T모바일 고객들도 유사한 문제를 보고했지만 장애 규모는 버라이즌이 압도적으로 컸습니다. 신고 유형을 분석한 결과 전체 신고의 61%는 휴대전화 연결 문제였으며 35%는 신호 없음, 4%는 모바일 인터넷 끊김 문제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장애는 전국 각지에서 발생했으며 특히 뉴욕시, 휴스턴, 필라델피아, 애틀란타, 마이애미, 샬럿, 달라스, 애쉬번 등 주요 대도시에서 가장 많은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조지아주 애틀란타 지역에서도 통화 불가, 문자 전송 실패, 모바일 데이터 접속 장애 등이 잇따르며 출퇴근 시간대 시민 불편이 크게 확산됐습니다. 버라이즌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무선 음성과 데이터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발생했음을 확인하고 즉각 복구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14일 밤 오후 10시 15분 기준으로 대부분의 장애가 복구됐다고 발표했으며 아직 문제가 지속되는 고객은 기기를 재시작해 네트워크에 다시 연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버라이즌은 이번 장애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계정 크레딧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회사 측은 성명을 통해 많은 고객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엔지니어링 인력을 투입해 복구 작업을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북조지아 지역에 강력한 한파가 몰아치며 일부 산악지대에는 눈과 결빙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상당국은 15일 목요일 새벽부터 오전 10시까지 페닌, 유니언, 타운스 카운티에 한파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블레어스빌, 블루리지, 하야와시 등 산간 지역의 체감온도는 영상 5도에서 최저 영하 2도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해발 2,000피트 이상 지역에는 새벽 시간대 약한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0.5인치 미만의 적설과 함께 블랙아이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상당국은 이면 도로와 교량, 고가도로를 중심으로 결빙 위험이 높다며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기상 악화로 패닝 카운티 교육청은 16일 하루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학교 건물은 폐쇄되며 일부 직원은 안전할 경우 2시간 지연 출근하도록 안내됐습니다. 또한 메트로 애틀란타 지역 역시 강한 북서풍과 함께 체감온도가 급격히 떨어질 전망입니다. 자정 무렵 체감온도는 10도대 초반, 일부 북부 교외 지역은 한 자릿수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애틀란타의 16일 최고 기온은 38도로 예보됐지만 체감온도는 종일 20도대를 밑돌 전망입니다. 또한 한파에 대비해 애틀란타, 캅, 디캡, 귀넷 카운티는 긴급 워밍센터를 가동합니다. 귀넷 카운티는 기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질 경우 오후 6시부터 오전 7시까지 5곳의 워밍 스테이션을 운영합니다. 팍스5 스톰팀은 이번 한파는 강우량이 많지 않아 대규모 적설 가능성은 낮지만 16일 밤부터 17일 새벽 사이 산악 지역에 또 한 차례 약한 눈 또는 진눈깨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기상당국은 짧지만 아주 강력한 한파가 예상된다며 특히 산악지대와 교외 지역 주민들은 이동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조지아 한인상공회의소는 14일 제1회 창업지원 공모전 우승팀으로 선정된 티파니에 창업지원금 $10,000를 전달했습니다. 한인상인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지난달 서류 심사와 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티파니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심사에는 엄순아 전 회장, 한호동 회장, 강신범 이사장, 이경철 전 회장, 이승희 사무총장이 참여했습니다. 한호동 회장은 시상식에서 티파니의 발표를 듣고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애틀란타 지역에서 유망한 인재가 지속적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창업지원 공모전을 매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참석한 티파니의 아빈심 제니유 대표는 사업을 시작한 지 약 반년 만에 한국과 미국의 약재를 활용한 무첨가 건강차와 무독성 천연비누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결혼식, 돌잔치 답례품과 한국적 디자인을 적용한 판촉물 제작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심 대표와 유 대표는 가능성을 믿고 선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정직한 제품으로 신뢰받는 브랜드로 성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 천연치약 등 다양한 친환경, 천연 제품을 출시해 사업 영역을 더욱 확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티파니는 온라인 쇼핑몰 드링크티파니.com을 운영하고 있으며 애틀란타 한인타운 인근 올가리노, 카페로뎀, 아르떼 등의 제품을 소량 납품하며 유통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인사회 발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온 엄순아 전 회장에게 감사패가 전달됐습니다. 한인상인은 그동안 지역 한인사회를 위해 보여준 헌신과 봉사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한편 한인상인은 이번 창업지원 공모전을 계기로 지역 내 유망 창업기업 발굴과 육성에 더욱 힘쓰겠다는 방침이며 한인 청년 및 예비 창업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에서 이민단속 요원이 또다시 민간인에게 총격을 가해 부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의 총격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사망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같은 도시에서 비슷한 사건이 터지자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15일 일간 뉴욕타임스와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아이스를 관할하는 국토안보부는 전날 오후 6시 50분께 미네아폴리스 북부 지역에서 불법 체류 혐의를 받는 베네수엘라 남성을 체포하던 중 연방 요원이 발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남성은 단속 과정에서 차량으로 도주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보로 달아났으며 이를 추격한 요원이 체포를 시도하자 강하게 저항하며 폭행을 가했다고 국토안보부는 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근 아파트에서 나온 2명이 합세해 눈삽과 빗자루로 요원을 공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최초 추적 대상이던 남성이 다시 공격에 가담하자 신변의 위협을 느낀 요원이 방어 차원에서 발포했고 해당 남성이 다리에 총상을 입었다는 것이 국토안보부의 설명입니다. 총에 맞은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방 요원 역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이 공격에 가담한 것으로 지목된 다른 2명은 구금됐습니다. 한편 미네아폴리스에서는 지난 7일 아이스 요원이 차량 검문 중 미국인 여성인 르네 니콜 굿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해 이미 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주일 만에 같은 도시에서 비슷한 사건이 재발하자 현장 인근에는 수백 명의 시위대가 집결해 경찰 및 아이스 요원들과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시위대는 거리를 차단한 경찰을 향해 아이스 요원을 체포하라고 소리치며 눈덩이와 폭죽을 던졌고 중무장한 경찰과 아이스 요원들은 군용 차량을 앞세워 최루가스, 성광탄 등을 발사했습니다. 지역 당국은 연방정부에 강력히 항의하는 동시에 시위대에는 진정을 호소했습니다. 제이커 프레이 미네아폴리스 시장은 평화적으로 시위한 시민들에게는 감사하지만 폭력에 가담하는 행위는 이민자 공동체나 도시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아이스의 철수를 다시 한번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미네아폴리스 경찰과 미네소타주 순찰대는 이민 단속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지만 공공안전 확보를 위해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1월 15일 목요일 소리뉴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